배꼽손! 안녕하세요, 말랑닥터 김영진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게요. 고래회충이라는 기생충이 있습니다. 주로 우리가 먹는 생선이나 오징어에서 발견이 되는데요. 멘탈이 약하신 분들은 이걸 한번 보고 나면 회를 절대 안 드세요. 심지어는 생선 자체를 아예 안 드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혐짤은 가급적 넣지 않겠습니다. 특히나 아이들은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하니까요. 저요? 저는 살아있는 고래회충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도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회도 잘 먹어요. 첫 번째, 우리가 먹는 웬만한 생선에는 고래회충이 들어있습니다. 고래회충의 이름이 고래회충인 이유는 돌고래나 고래와 같은 해양 포유류가 고래회충의 최종 숙주이기 때문입니다. 돌고래의 위장 첫 부분에는 위산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고래회충이 살기 좋은 환경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아니사키스라고 하는데 뭔가 있어 보이는 이름이네요. 고래회충이 고래 뱃속에서 알을 까고 고래가 똥을 싸면 이 알이 배설물에 섞여 바닷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걸 갑각류 플랑크톤들이 먹고 생선이 이 갑각류를 먹으면 생선이 고래회충에 감염이 됩니다. 이 생선을 상위 포식자인 고래가 잡아먹고 다시 또 감염이 되는 거죠. 문제는 이 갑각류 플랑크톤을 먹는 생선들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모든 생선들이 고래회충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것이죠. 고래회충의 숙주가 될 수 있는 수생생물의 수는 무려 2만 종이 넘습니다. 또한 생선이나 오징어류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될 확률은 일반적으로 8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웬만한 생선에는 고래회충이 다 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런 생태계 순환을 따르지 않는 양식 생선에는 일반적으로는 고래회충이 없어야 합니다만 100%는 아니라서 양식 연어에서도 고래회충이 발견된 적이 있긴 합니다. 고래회충 자체가 가지고 있는 방어력은 꽤 높은 수준이라서 정확한 방법이 아니면 잘 죽지 않습니다. 생선을 날로 먹을 때는 당연히 나타날 수 있고 소금이나 양념에 절여도 살아있으며 훈제에도 살아있습니다. 애당초 이 녀석들이 제일 처음 발견된 게 절인 청어였으니까요. 연어장을 만들어도 당연히 안 죽고 소주와 같이 먹는다고 괜찮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명력이 질긴 듯 보이지만 사실 열을 가하면 손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자꾸 익히지 않고 먹을 방법을 찾으니 문제가 되는 것이요. 최소 60도씨 이상의 온도로 생선의 중심부까지 1분 이상 열을 가하면 됩니다. 굽거나 튀기거나 에어프라이어에 돌리면 충분하죠. 회를 토치로 겉만 굽는 건 생선의 두께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얼려서 죽일 수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20도씨 이하의 온도에서 일주일간 냉동하거나 마이너스 35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15시간 이상 급속 냉동이 권장됩니다. 집에 있는 냉동실이 보통 마이너스 18도씨 정도 되니까 이걸로 죽이기는 쉽진 않겠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열을 가하면 무조건 죽습니다. 치료 과정이 번거로우니까 애들한테는 가급적 익힌 생선을 주세요. 원래는 내장만 안 먹으면 고래회충에 걸릴 확률이 매우 낮습니다. 고래회충은 일반적으로 생선의 내장 안쪽이나 내장과 근육 사이쯤에서 살고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생선이 잡힌 이후 이 녀석들은 생선의 근육으로 천천히 이동합니다. 그래서 생선을 잡은 직후 내장을 깨끗하게 바로 제거해내면 우리가 먹는 생선 살에서 고래회충이 발견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횟집에서 전문가분들이 깨끗하게 손질해 줄 거다라고 믿고 먹는 거죠. 다만 100% 완벽한 방법은 아닌지 전 세계 고래회충 감염증의 90% 이상이 일본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스시나 사시미를 많이 먹는 섬나라이기 때문이겠죠. 고래회충에 알러지가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기생충의 알러지라니 이상하다 싶겠지만 우리 몸에 기생충이 들어오는 경우 이 기생충에만 반응하는 특수한 면역 글로불린 E라는 것을 생성합니다. 외부 침입자에 대한 일종의 면역 반응이죠. 하지만 병원에서 시행하는 일반적인 알러지 검사로는 이 반응을 찾아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고래회충에 알러지 반응이 있는지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살아있는 고래회충이 아니라 죽은 고래회충이 만들어내는 단백질만으로도 알러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이런 알러지가 있는 사람들은 고래회충이 몸에 들어오면 위장 알러지 때문에 토한다든지 설사한다든지 이런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몸에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눈이나 입술이 붓는 경우도 있고 정말 심하다면 아나필락시스 반응까지 일으킬 수도 있지요. 고래회충은 사람의 위나 장을 뚫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람의 위나 장이 산성이기 때문인데요. 산성 환경에서는 고래회충이 오래 살아남기 힘들기 때문에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를 내뿜으면서 위나 장 점막을 뚫고 위벽이나 장벽으로 들어가 굴을 만들어서 숨습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는 흔히 심각한 복통을 느끼게 됩니다. 음식을 먹으면 위까지는 금방 도달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한두 시간 정도 안쪽에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먹는 순간부터 입이나 목이 화끈거리고 따끔거릴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생선이 아니라 오징어, 먹물주머니 이런 거를 생식으로 먹었다. 그러면 먹물주머니가 입안에서 터지면서 입 안으로 기생충들이 막 드글드글 기어 들어가려고 하죠. 그러면 입안이 매우 화끈거려요. 입안을 들여다봤을 때 기어다니는 고래회충을 볼 수 있는 건 덤이지요.
위를 파고 들어간 고래회충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에 의해 일주일 정도 지나면 죽어서 분해되고 시체조차 남지 않지만 무덤이 남게 됩니다. 유가종이라고 불리는 형태인데 위 안에 불룩한 정말 무덤같이 생긴 덩어리가 하나 남아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시경을 하다 보면 위암인가 하고 오해받기 딱 좋은 형태이지요. 또한 운이 정말 나쁜 경우에는 심각한 위나 장 손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고래회충이 무서워서 생선을 못 먹겠다? 걱정해야 할 건 사실 고래회충보다는 간흡충, 간디스토마입니다. 민물 생선에 많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기생충에 걸린 한국 사람들을 쭉 조사해봤더니 그중 고래회충은 1.5% 정도에 불과한 반면 간흡충은 무려 35%에 달합니다. 한국 사람들한테는 이게 더 많다는 거죠. 물론 간흡충은 진단만 되면 구충제로 손쉽게 치료할 수 있긴 합니다. 반면 고래회충 구충제가 안 들어요. 자연사를 제외하면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입안 같은 데 보이면 쪽지게 같은 걸로 끄집어내면 되고 위나 대장 안에 있는 건 내시경을 통해서 확인하고 내시경용 집게로 끄집어내면 됩니다. 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기생충에 걸리는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진단이 쉽지 않은 게 문제지요. 그러니까 생선을 먹고 한두 시간 정도 후에 복통이 심하게 있다. 그러면은 꼭 그걸 먹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 그러면 다음에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